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퀴드 텍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텍스트는 두 가지 버전을 보실 수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37,000원, 굉장히 고가고요. 대신 친구나 가족, 회사원들과 쉐어링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전은 테스트로 사용해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인앱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증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 인증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서 쉬웠습니다. 학교명도 한글로 써도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단 쉐어링은 되지 않습니다. 리퀴드 텍스트를 들어가시면 이런 홈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좌측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를 불러올 수 있는 곳이고 우측 상단은 파일들을 편집하거나 폴더를 생성하고 탐색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파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아이패드에서 다양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픈 웹페이지를 누르시면 웹페이지가 열리면서 그곳에서 서치하셔서 웹상에 있는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픈 픽처는 여러분의 기기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있는 에디트로 가볼게요. 편집을 누르시고 삭제할 문서들을 우측 상단에 있는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무브트는 역시 문서를 선택하시고 이동해야 할 곳으로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문서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 페이지의 문서를 스크롤해도 되는데 좌측에 스크롤 바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하시면 페이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퀴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화면을 좌우로 이중분할해서 보여주는데요. 밑에 버튼으로 문서와 워크스페이스의 공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역시 손으로 꼬집하면 축소시킬 수 있고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뉴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오른쪽 날개가 펼쳐지는데요. 올가미, 글상자, 워크스페이스 설정, 워크스페이스 화면 축소 등이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 설정만 날개를 펼쳐야지만 보여집니다. 워크스페이스 설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줌아웃은 워크스페이스를 축소해서 보여줍니다. 하단의 화살표를 누르면 날개가 접히게 됩니다. 올가미는 펜이나 형광펜으로 한 필기나 글상자들을 잡아채주고 편집, 삭제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A, B라고 쓰여 있는 텍스트 박스를 누르면 텍스트 박스가 생성되고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텍스트 박스를 탭해주고 편집 버튼을 눌러야 입력 수정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박스에도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글상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꺾은 표시로 박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위에 텍스트 박스 문구가 뜹니다. 텍스트 박스 입력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A, B 버튼을 누르던가 꾹 누르고 있어서 위에 뜨는 텍스트 박스 버튼을 누르던가 이렇게 복사한 문구를 붙여넣기 할 때는 화면을 꾹 눌러서 텍스트 박스를 생성한 다음 붙여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 설정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무늬, 크기, 사이 볼더의 두께, 백그라운드 컬러, 도트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 중앙에 위치해 있는 필기 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쓰여 있는 텍스트 제스처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퀴드 텍스트를 사용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스처 모드로 두고 애플 펜슬로 문서에 텍스트를 쭉 그어주면 블럭이 설정되면서 위에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메뉴들 중 오토 엑셀 버튼이 있는데요. 자동 발췌 기능입니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블럭 처리된 부분이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해서 붙게 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OCR 처리가 되어 있는 PDF 문서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변환해서 워크스페이스에 붙게 됩니다. 본문 이미지 그대로 가져오고 싶을 땐 펜을 좀 더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박스가 형성되면서 이미지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워크스페이스에 붙게 됩니다.
같은 자동 발췌를 했지만 처음에는 텍스트 변환을 해서 붙었고 두 번째는 이미지로 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차이를 느껴보시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변환을 하면 오타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폰트가 특이한 경우 텍스트 변환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부분을 한 번은 텍스트로 한 번은 이미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링크가 걸린 각각의 텍스트 박스가 생긴 건데요. 텍스트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리퀴드로 연결된 다른 텍스트 박스까지 함께 활성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색을 편집해 줄 수 있고 링크가 연결된 본문 문서의 글귀도 같은 컬러로 동시에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링크가 걸리지 않은 텍스트 박스도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조금 더 잘 되는 일반적인 폰트를 텍스트로 변환해 보면 훨씬 오타율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담긴 텍스트 박스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 이미지가 담긴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늘렸다 줄이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코멘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설정하시고 코멘트를 누르시면 텍스트 박스가 생기면서 문서에 달라붙습니다. 코멘트는 워크스페이스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원문 사이드에 붙여집니다. 책의 중요한 페이지에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드래그 하셔서 워크스페이스에 떼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본문에 붙은 코멘트는 본문을 스크롤할 때마다 함께 따라 움직입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움직일 때는 코멘트는 본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여러 부분을 발췌할 때는 Select More 메뉴를 사용합니다. 한 군데의 블럭을 설정하고 Select More, 두 번째 블럭 설정하고 Select More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같은 문서에서도 가능하고 다른 문서를 불러와도 가능합니다. 자동 발췌 버튼을 누르시면 다중 선택된 블럭들이 모두 워크스페이스에 발췌로 붙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Select More를 선택하여 다중 선택을 한 곳에 세 곳 모두에 공통적인 코멘트를 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태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블럭을 설정하시고 태그 버튼을 누르면 카테고리와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그를 설정하면 블럭 색깔이 태그에 설정되어 있던 컬러로 변경이 되고 태그가 달린 부분을 탭하면 위에 태그의 카테고리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같은 태그를 달 수도 있고 또 다른 카테고리와 이름을 지정하여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블럭을 설정하고 점 3개를 누르시면 Define이 나오게 됩니다. 사전이 뜨고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럭을 설정하고 점 3개 누르면 카피할 수 있고 워크스페이스에 페이스트 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모드에서도 형광펜 긋기가 가능합니다. 블럭을 설정하시고 위에 뜨는 컬러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분 블럭을 설정해서 그 부분만 다른 형광펜 색으로 체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버튼을 누르시면 스트레이트, 프리핸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두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직선을 그을 때, 프리핸드는 필기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센스 프레셔 버튼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리퀴드 텍스트의 필기감은 좀 별로인데요. 가장 두꺼운 두께로 필기를 한 다음 확대해서 보시면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는데요. 펜이 둥글어도 확대해 보면 각진 픽셀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필기감이 부드럽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펜의 필기는 워크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문서에서도 가능합니다. 펜을 가지고 선만 그어도 바로 링크가 연결됩니다. 펜으로 그리는 잉크 링크는 문서와 문서 사이에, 문서와 워크스페이스, 문서와 필기, 문서와 텍스트 박스 모두 가능합니다. 리퀴드 텍스트의 펜의 잉크 링크 기능은 정말 강력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발췌해 놓은 텍스트 박스의 앞에 화살표 부분을 누르면 바로 링크된 부분으로 보여주고 텍스트 박스 두 군데를 동시에 눌러도 역시 동시에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페이지, 서로 다른 문서에 하나의 코멘트를 달 수 있고 코멘트를 누르면 그 두 곳의 링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형광펜의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광펜의 설정창은 펜과 거의 동일한데요. 리퀴드 텍스트 형광펜의 아쉬운 점은 본문에 형광펜을 칠하면 텍스트의 가독성을 전혀 해치지 않고 또렷이 잘 보여지는데 워크스페이스에 형광펜을 칠하면 채도가 뚝 떨어지게 어둡게 보여진다는 점과 텍스트 박스에 형광펜을 칠하면 불투명하게 거칠해진다는 점입니다. 형광펜도 프리핸드로 하시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텍스트 지우개의 기능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펜과 형광펜의 필기를 모두 지워주고 특히 펜으로 그렸던 잉크들을 지우개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펜으로 본문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와 같은 도형으로 그리시면 앞에 버튼이 하나 생기면서 그것을 드래그해서 워크스페이스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스크린샷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샷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펜으로 영역을 도형으로 그린 후 가져온다 또는 제스처 기능으로 블럭을 설정한 다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온다. 후자가 더 네모 반듯하고 깔끔하긴 합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을 동그라미로 가져오거나 확대해서 가져와야 할 때는 펜으로 스크린샷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훨씬 유용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접어두는 제스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는데요. 엄지가 기준일 땐 검지로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듯이 페이지를 접어주시면 되고요. 검지가 기준일 땐 엄지로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하듯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힌 부분을 다시 펴보고 싶을 땐 왼쪽 양방향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바 중 상단에 있는 버튼은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버튼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꼬집는 기능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은 접히지 않고 남아있어서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도 텍스트 박스가 있는데요. 좌측 텍스트 박스는 투명한 필름 위에 글씨를 적는 것처럼 아래쪽 글씨가 비쳐서 보여집니다. 우측 텍스트 박스를 선택해서 쓰면 흰색 종이 위에 글이 적혀져서 아래에 있는 글씨는 모두 가려지게 됩니다.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좌측 텍스트 박스에 글을 적고 텍스트 박스 앞면에 색을 지정해주면 바탕색이 흰색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측 텍스트 박스와 같은 성질의 흰색 포스트잇이 되는 것과 같아집니다. 본문에 작성된 텍스트 박스들을 워크스페이스로 가지고 와도 그 성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텍스트 박스에는 글씨뿐 아니라 그림까지도 당연히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Configure 문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들을 골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Type to Navigate는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검색창과 같은 기능입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시면 그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보여주고 문서 좌측에 붉은색 도트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도큐멘트인데요. 다른 문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문서 이름을 보여줍니다. 옆에 아웃라인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서의 목차를 보여줍니다. 굳이 문서를 스크롤하며 이동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클릭하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페이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측 상단 메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돋보기는 검색창이고 조금 전에 살펴본 내비게이트 기능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물음표인데요. 이것은 리퀴드 텍스트 전체적인 튜토리얼을 제공해주는 영상들입니다. 다음은 점점점 모양의 옵션 창인데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위해 공간을 좌우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워크스페이스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버티컬은 본문 아래에 워크스페이스가 위치하게 되고 호리젠틀이 워크스페이스가 옆쪽에 배치되게 됩니다. 왜 영어 뜻과 반대로 배치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은 옆쪽에 배치되게 됩니다.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면 애플 펜슬로 하던 제스처를 모두 다 할 수 있고 필기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잉크 세팅들은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는지 제가 잘 아직 모르겠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보내기 버튼입니다. 맨 위에는 리퀴드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퀵 샌딩은 굳이 왜 이렇게 보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좌측 상단 메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두 버튼이 있는데 아쉽게도 리두 버튼이 없습니다. 이전 이후 페이지 변경 버튼이 있고 집 모양은 당연히 홈으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리퀴드 텍스트는 쪽수가 많은 논문 같은 글을 읽고 정리할 때 유용한 앱입니다. 메뉴의 플로팅이라든지 자동 발췌, 잉크링크, 꼬집 기능, 하이라이트 뷰 기능, 검색, 태그 기능 등 엄청난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앱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 논문 읽는데 특화된 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몇 가지 더 꼽자면, 끊기는 필기감과 이미지 삽입이 안 된다는 점, 종종 먹통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한글 문서 작업에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고가의 앱인데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로 개선되기만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